아니니까 벌써 2분의 1을 했네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야, 니 벌써 잖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그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서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고, 렌츠의 법칙으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자기장의 크기만 바뀌는 경우에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전자기 유도의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어디다 복습하지? 여기 좀 비어 보이네요. 그 패러데이 법칙이 식이 이렇게 되었었지? 기억이 납니까? 왜 이리 얇아졌지? 여기서 그 BS는 뭔가요? 부산은행 아니고요. 요거 이제 곱한 게 자기 선속이었죠. 자기력 선속, 자기 선속 혹은 자속이라고 불려지는 뭐라? 그래서 네가 잃어버렸겠지, 썩을놈아. 녹화 중이구나. 잘 찾아봐라, 학생아. 자,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장 중에서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 중에서 그 도성고리가 이루는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해주는 것이 자기선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은 자기장이 바뀌거나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화하게 되면 이 유도 기전력이 생겼죠.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유도 전류는 최종적으로 이 유도 기전력을 도성고리의 저항으로 나누면 이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요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요 자속의 방향을 도성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 방향이 이 자속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그래서 자속의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해 줘야 되니까 원래 자기장의 방향과 원래 자기장 중에서 도성고리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의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이런 규칙으로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는 것도 계속 이 일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상황에서. 그다음에 면적만 바뀌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디귿자형 도선이 놓여 있고요. 거기에 도체막대를 올려놓아서 이 도체막대를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렇게 미는 상황입니다. 실제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궁금하면 유튜브에 옥승환을 검색하면 됩니다. 실제 실험을 작년에 동아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말굽 자석을 이게 되게 그리기 어렵더라고. N극, S극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 자기장이 요렇게 생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석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이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겠죠. 여기에 좀 이 그림이 좀
표시가 안 돼요. 얘는 2차원적으로 그리고 그죠? 얘는 입체적으로 그리는 디귿자 도선을 이렇게 놔두고요. 그다음 여기에 도체막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잡아 끄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쪽으로 밀거나 그렇게 해서 요 녀석들을 이제 전류계에 연결하거든요. 전류계. 그러면 이 전류계에 전류가 흐르면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당길 때하고 안쪽으로 밀 때하고 자속의 변화가 반대잖아요. 이때 이제 전류가 플러스로 나오다가 마이너스로 나오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이 실제로는 이 실험 장치가 요걸 위해서 만들어진 실험 장치는 아니고 거꾸로 이제 여기에 전원 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전류를 흘려 가지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알아보는 실험 장치예요. 근데 이게 어차피 거꾸로 해도 되잖아. 거꾸로 되니까 거꾸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됐어요. 이게 해보면은. 그래서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따 여러분 증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유도되는 기전력이 요 속력에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요 자기장의 크기에도 비례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요 길이에도 비례합니다. 근데 요 길이하고 요 자기장의 크기는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좀 더 유도 기전력 크게 하려면 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요 실험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직접 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독체막대를 오른쪽으로 끄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자기력 선속에서 자기장의 크기하고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예, 면적이 증가하죠. 그러면 면적이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요 자속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자속의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먼저 구해 보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일단 유도 전류가 흐를 것이라는 것을 렌츠의 법칙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하려면 유도 기전력을 구해야 되죠. 유도 기전력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쓰는데 N은 감은 횟수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고리의 개수가 한 개죠. 요게 닫혀 있는 고리입니다. 요 부분 끊어져 있죠. 여기에 닫혀 있는 고리예요. 그래서 고리는 한 개니까 N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를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값은 역시 요 변화율 바깥으로 미분기호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B죠. 자기장은 바뀌지 않으니까 나중 자기장 곱하기 나중 면적 빼기 처음 자기장 곱하기 처음 면적 해보면 나중 자기장과 처음 자기장은 똑같으니까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최종적이 아니네요. 좀 몇 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얘는 델타 T 분의 델타 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S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요 S는 요 면적이 S인데요. 요거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L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래서 요 S 대신에 L 곱하기 X를 집어넣어봐요. 근데 여기서 또 LX 중에서도 안 변하는 게 있죠. L은 안 변하잖아요. X만 변하고. 그럼 L도 역시 바깥으로 빼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BL의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델타 T분의 델타 X가 결국에 뭐예요? X 방향으로의 속력이죠. 요게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X죠. 그래서 얘가 이제 BLV 그래서 혹시 기억이 납니까? 디귿자 브라보 뭐 했던 거.
아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철수가 등장하죠. 철수. 철수 팔 올리기. 엑스맨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요 면적만 바뀌죠. 너무 잔인하게 그렸나요? 팔이 길어졌습니다. 디귿자 브라보. 예, 이렇게 면적만 바뀌는 경우 유도기 전력을 약간 공식처럼 쓸 수 있습니다. 요때 L은 이제 요 면적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프라인 전용. 왠지 보여달라니까 보여주기 싫네. 알았어, 디귿자 브라보. 아, 쑥스럽네. 저번에 진짜 저번에 또 그러더라고. 계단 가다가 저보고 디귿자 브라보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뭔지 기억나나 이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 식을 공식처럼 써도 됩니다. 다른 예를 그렇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면적만 바뀌는 경우는 이제 디귿자 형태의 도선뿐만 아니라 요 직사각형 형태의 도선이 자기장이 있는 영역을 지나갈 때에도 이 면적만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 도선이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가는 경우인데 요 영역 안에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자속은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속의 방향과 원래 사실 자속의 방향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제가 편의상 그냥 자속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쓸게요. 그래서 자속의 방향은 도선고리 내 면적에 이제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방향이 이제 자속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속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요 방향 있죠. 요 녀석의 방향을 자속의 방향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사실 공식적인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은 이제 애매한 표현이지만 앞으로는 그냥 제가 이렇게 약속하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요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었으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식의 방향이 되겠죠. 간혹 가다가 선생님 여기만 자속이 바뀌니까 여기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쭉 이어져 있으니까 흐르려면 다 흐르든가 안 흐르려면 다 안 흐르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전압처럼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전기장이 생겨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아서 이 전자가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 L, V죠. 그럼 B가 일정하고 L도 일정하고 V도 일정하니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에는 일정한 크기의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를 거고요. 점점 세게. 속력이 느려지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 약해질 테지만 속력이 일정하면은 일정한 크기의 유도 전류가 흐를 겁니다. 방향은 구했고요. 시계 방향이고요. 그럼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순간. 자, 이 순간에는 자속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예, 자속이 일정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장의 크기도 일정하고 면적도 안 바뀌죠. 그래서 이때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0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빠져나가고 있는 중에는 자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럼 원래 자속의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줄어드는 걸 보존해 줘야 되니까.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식의 반대 방향이 됩니다. 여기 이제 렌츠의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고요. 그다음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 보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 L, V가 되겠죠. 방향은 뭐 식의 반대 방향이고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자주 하다 보면 이 식에서 패러데이 법칙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요 V가 시간분의 델타 T분의 델타 X잖아요. L 델타 X가 그게 면적의 변화거든요. 그럼 거기에 자기장 넣어보면 자속의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르륵 뇌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패러데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뭔가를 이해하는 것도 이 양자역학적인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갑자기 확 이해가 돼요. 여러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확 까먹어요. 전자가 전이하듯이 이해도가 높아졌다가 바닥 상태로 확 내려갔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걸쳐서 가는 경우. 뜨는 그림은 absolute 양자역학을 생각하는 그림인데요. 그렇죠. 번쩍하는. 그렇죠. 약간 뭔가 번쩍해야 되니까 낮은 상태로 가야지 이해하는 거겠네, 그지? 미안하다. 예, 그거는 지금 미리 하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인데. 자, 요거 봅시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걸쳐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가는 경우입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부터 구해보죠. 그럼 얘는 좀 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속의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죠. 증가하니까.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식의 반대 방향이 됩니다. 맞죠?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식의 반대 방향이 되고요. 크기는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역시 면적만 바뀌는 경우니까 브라보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길이를 뭘 써야 돼요? L1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면적을 구하는 게 L1 X죠. L1 X. 그래서 L1은 안 변하고 X는 델타 T분의 델타 X V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줄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사실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부분인데 물어보는 것 같아서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 뭐냐면 자기력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기력. 그럼 자기력의 크기를 물리원에서는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고 방향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것도 렌츠의 법칙하고 유사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체막대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실 당기잖아요. 당기면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얘를 잡고 당기는데 도체막대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고 여러분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기면 힘을 작용하는데 속도가 일정하다?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일정하려면 합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럼 뭔가 당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자기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류가 흐르면 이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이면 그 전하가 자기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류라는 게 전하의 흐름이잖아. 그래서 이 자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기력이 항상 유도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고요.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절묘하게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실험해 보면 아까 실험해봤다 그랬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게 그 힘이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도 전류가 약해가지고요. 그냥 뭔가 당겨도 저항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마찰은 느껴지는데 자기력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면적만 바뀌는 경우이고요. 브라보라는 이제 식을 하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실험이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실험 있죠. 거울 속에. 뭔지 잘 모르겠네. 자, 이게 남학생들 실험해 보면 아주 유도 전력 크게 나타나요. 자, 요거는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실험은 이런 겁니다. 여기 코일이 있고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에는 이제 유도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이 검유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전류계는 이렇게 표기하고요. 검유계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이게 직류 전류계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교류 전류계면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검유계는 여러분 뭐 기억하는 방법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렇게 하죠. 검유계. 검유계는 전류계랑은 조금 다른 점은 약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계된 전류계거든요. 그래서 그 고장이 되게 잘 납니다. 우리 학교에 그 검유계 전류계 또 그 여러분 실험할 때 너무 주의를 너무 안 해가지고 살아 있는 게 하나씩밖에 딱 안 남아 있어요. NBL 전류계하고 검유계가 살아 있는 게 딱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잘 연결해서 써야 돼. 여기 과전류가 흘러버리면 잘못하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가 다가오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면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아랫 방향이죠.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얘랑 가까우면 자기장이 셀 거고 멀면 자기장이 약할 겁니다. 그럼 얘가 다가가면요.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코일의 자속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속의 방향이 아랫 방향이잖아.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요 방향이죠. 요렇게 저 너머에는 요렇게 들어가서 앞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를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 N극이 되는 거예요?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가오면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구해도 돼요. 이게 밀당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석하고 코일의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요. 자석하고 코일이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뭐 이 경우에는 이제 코일뿐만 아니라 원형 도선 한 개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원형 도선 말고 직사각형 도선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실험 해보면요, 그냥 막대 자석보다는 네오디뮴 자석을 쓰면 더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고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빨리 움직일 때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근데 빨리 움직이는 거는 왜 그런지 이해가 금방 되죠. 왜냐하면 자석이 그만큼 단시간에 빨리 변할 거 아니야. 이제 센 자석, 약한 자석은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저번에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에는 자기장의 크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변화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자석이 센 녀석이
더 유도 전류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여기 이제 가로축이 거리인데요. 이건 어떻게 축을 잡은 거냐면 여기를 0으로 잡고요. 얘랑 멀어지는 방향을 이 거리 x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0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겠죠. 멀수록 자기장이 약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근데 센 자석은 이제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자석이 자기장이 세겠죠. 주변이. 약한 자석은 전반적으로 자기장이 약할 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속도로 요 델타 x만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장의 크기의 변화를 보면 얘는 요만큼 변하죠. 근데 얘는 보면은 그만큼 가는 동안에 요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이제 변이만큼의 이런 위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변화는 센 자석이 더 변화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 전류가 더 세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약한 자석으로 비교해 볼까요?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요. 이렇게 멀리서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가까이에서가 더 많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석을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면 유도 전류가 나타나는데 멀리서 해보면은 되게 멀리서 해보면은 거의 유도 전류가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막 빨리 움직여도 자기장 자체가 거의 안 변하기 때문에 멀리서는. 그래서 이제 센 자석일수록 가까이에서 할수록 빨리 움직일수록 이 유도 전류의 크기가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자는구만. 비가 오네요, 그죠? 이럴 줄 알고 1교시에 미리 뛰었지. 봄비가 내리고 눈꺼풀도 내리네. 제목 뭡니까? 물리 시간.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예를 몇 개 더 들어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어요. 예, 화면 이거 뭐야? 먼저 넌 들어가 있어. 자, 이 실생활에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된 예들을 한번 볼게요. 일어나 봐라. 이거는 프린터에 없으니까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다시 들으면 되구나. 그래도 일어나라. 석기야. 진범아. 자, 좀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예를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크인데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거이기도 하죠. 이 마이크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코일이 있고요. 그다음 자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 N극, S극 이렇게 있겠죠. 그럼 자기장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상태에서 근데 얘가 거리가 멀면 자기장이 약할 거고 그죠? 거리가 가까우면 자기장이 약하겠죠? 거리가 가까우면 자기장이 세겠죠? 그래서 얘가 소리가 이렇게 오면요. 소리는 종파니까 이렇게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진동판을 이렇게 진동시키죠. 예. 그래서 가까워지면 자속이 증가하고 멀어지면 자속이 약해지고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 그 패턴을 보면 결국에 소리의 진동 패턴과 같은 패턴으로 유도 전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다이나믹 마이크의 원리고요. 자, 이거는 그 금속 탐지기 원리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그림만 봐서는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줄 텐데, 나중에 수능 시험장 가면 시험 치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몸을 한번 수색하고 보내줍니다. 예, 휴대폰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게 물론 이거는 원리를 나타내는 개념도니까 생긴 건 그냥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거는요 전송 코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교류 전류가 항상 흐릅니다. 전원을 딱 켜면요. 그래서 얘가 자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이쪽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이쪽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이쪽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신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전류가 따로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기장이 여기서 바뀌면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하죠. 그럼 이 부분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이 요 고리의 면에 나란한 방향이죠. 수직인 방향 성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아무리 바뀌어봤자 여기는 유도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안 흐르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속이 있다라고 쳐요. 금속이. 그럼 여기는 보세요. 금속의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러면 요 금속 주변의 자기장이 바뀌게 되죠. 그럼 그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이 소용돌이 형태의 와전류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금속 표면에요. 요걸 이제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맴돌이 전류. 그럼 여기에 맴돌이 전류, 유도 전류가 생기면 요 녀석이 만든 유도 전류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요. 요렇게 생겼다가 여기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얘가 요렇게 통과했다가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통과했다가 바뀌죠. 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에는 이제 수직 방향 성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해서 또다시 유도 전류가 생겨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또 다른 2차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지해내서 증폭시켜 가지고 신호를 찾아내는 게 금속 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배울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증폭을 시켜야 되니까. 요게 이제 금속 탐지기의 원리입니다.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유도 전류를 측정해 가지고 이제 금속을 탐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을 탐지합니다. 금속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세워져 있어도 그러면 이제 탐지가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래도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 힘들어질 수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이게 일단 요 그림은요 외국 유튜브 동영상에서 불법 캡처를 한 겁니다. 허락을 구하지 못했네 이거는. 뭐 교육적 목적이니까 봐주겠죠 뭐. 손도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가지고 라이트 핸드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거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하면은 요거 좀 빈 페이지가 없나? 아니요, 지금 요거 잠깐 여기다 잠깐 쓸게요. 여러분 결국에 이 자속을 나중에 표현을 해보면요,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되거든요. 얘가 BS 뭐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요 세타라는 것이요, 이런 각속도라는 게 있어요. 각속도라는 게 뭐냐면 각속도를 보통 오메가로 표현하는데 시간분의 각도입니다. 돌아간 각도. 그래서 이제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각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럼 세타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세타를 오메가 t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s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그 유도기전력이 결국에 이 자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유도기전력입니다. 그럼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이거 이제 d파이 dt를 해보면 마이너스 bs의 사인 오메가 t인데 여기 오메가 하나 나오죠. 오메가가. 어쨌든 요 나머지 항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손속이 코사인 함수를 그리면 유도기전력은 사인 함수가 됩니다. 만약에 자기 손속이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면 그 유도기전력은 코사인 함수가 돼요. 근데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사인 값이 최대일 때 코사인은 최소인 0입니다. 절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이 0일 때 코사인은 절대값으로 1입니다. 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이렇게 발전기에서 그 코일의 자속이 고리의 자속이 최대일 때는 유도전류는 0이 됩니다. 코일의 자속이 0일 때가 있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코일의 면에 나란해져 가지고 그러면 코일의 자속이 0일 때는 유도전류가 최대일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요. 일단 그림을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 이거 좀 오해를 불러일 수 있는데 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해서 전부 다 N극은 아니고 NS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빨간색에서 파란색 방향으로 이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리가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여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거고. 그다음에 보면 요 A하고 연결된 도선은 요 앞쪽 고리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D 부분하고 연장선은 이쪽하고는 접촉이 안 돼 있고요. 요 뒤쪽하고만 접촉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요 측정 장치는 전류가 A, B, C, D 이렇게 흐르게 되면 플러스로 측정이 되고 거꾸로 D, C, B, A 이렇게 흐르면은 마이너스로 측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순간은 보면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죠. 그러면 자속이 최대일 때죠. 그래서 이 순간은 전류가 안 흐릅니다. 이 순간에는 움직여도요. 조금 약간 느낌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약간 시계 방향으로 있을 때랑 약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랑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이때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돌아간 상황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돌아갔어요. 그럼 이때는 지금 보면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은 N극에서 S로 향하는 요 방향이잖아요. 요 방향인데 요 방향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요 방향 중에서 요 면의 수직 방향이니까 요 방향 성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분해해 가지고 요 수직 방향 성분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까 수직으로 있을 때는 그냥 수직 방향 성분이 요거 그대로였잖아요. 요 길이. 근데 요거에 이제 수직 방향 성분이 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자속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돼요.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자속이 최대인 순간에서 자속이 0인 순간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자속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경우예요? 감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속의 방향, 그러니까 요 방향입니다. 원래 자속의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속의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나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게 되면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A, B, C, D가 되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아, 이 그림이랑 안 맞네. 아니죠, 뭐 이걸 플러스로 치면 약속하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수평이 되었을 때는 자속이 어떨 때예요? 0일 때죠. 이때는 이제 유도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여러분 또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전일 때랑 후일 때랑 비교해 보면요, 요거를 여러분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요 윗부분이 손등이고 아랫부분이 손바닥이라고 쳐요. 그럼 얘가 요렇게 있을 때는 약간 요렇게 있을 때는요,
이 자기장이 손등에서 손바닥으로 지나가잖아. 근데 얘가 돌아가서 이렇게 되면은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아예 통과하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변화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좀 더 자속의 변화가 심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최대가 될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수평을 지나서 이제 A가 좀 더 이제 수직을 향해 다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자속이 0이었다가 다시 자속이 최대인 지점으로 가는 중이니까 자속의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커지고 있는 거고 이때 자속의 방향은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자속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 방향으로의 자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속이 증가하고 있죠. 자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속의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 돼야 돼요. 이 방향으로 이제 엄지를 향하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역시 A, B, C, D 방향이 되죠. 네, 입체적으로 그려집니까? 그러면 A, B, C, D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이 아직 바뀌지 않았죠. 예,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플러스 방향인데 예,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순간이 자속이 최대인 순간이죠. 자속이 최대인 순간이니까 이 전류는 0이 되고요. 그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은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거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난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요까지가 반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랑 모양은 똑같지만 아까는 AB가 위에 있었고 CD가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뒤집혔고 이제 여기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자 이번에는 역시 자기장이 요 방향이니까요. 그 중에 수직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그래서 자속의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속이 최대인 순간에서 자속이 0인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자속이 감소하고 있죠.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속의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느냐? 나머지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인 요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죠? 이제는 DCBA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속이 0이 되는 순간 전류는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 자속이 0인 순간에서 자속이 또 최대인 순간으로 가는 도중에는 자속이 증가하니까요. 여기는 또 요 방향으로의 자속이 증가하는 거죠.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니까 수직 성분이 요 성분입니다. 요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하고 원래 자속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역시 DCBA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방향은 안 바뀌고 그대로죠. 근데 이제 이 자속의 변화율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류는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다시 이제 원래 상태인 이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전류가 0이 되겠죠. 자속이 최대인 순간이니까. 여기까지 오면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게 한 주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전류예요, 결국에? 예, 교류 전류가 되는 거지. 물론 지금 그래프는 전압 그래프지만 어차피 V=IR이니까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압 그래프지만 뭐 전류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 고생했고요. 그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기 유도를 마무리할 텐데 문제를 2개 풀어보고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시험하고는 관계없이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논문 첫 페이지에 또 그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게 여러분 좀 상대성 이론 이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의외로 얘기해 주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좀 쉬어가는
이게 쉬는 건지 모르겠지만 쉬어가는 코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